네, 이번 강은 2015년 9월 19일 날 2015년 제4회 건설안전기사 필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요, 산업안전관리론인데 역시 산업안전관리론은 1번부터 20번까지고요. 여러분 시험도 그렇게 적용될 것이고 우리 기사니까 몇 문제? 120문제입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하죠. 시작이 쉬우면 마지막도 쉽습니다. 그러나 역시 끝에도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건설업 유해위험 방지계획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래. 사실 이것은요, 여기도 나오지만 3과목인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기술, 6과목인 건설안전기술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이 문제죠. 첫째, 터널 건설 공사는 무조건 유해위험 방지에 제출해야 되죠. 깊이가 10m인 굴착공사도 제출해요. 최대 지간 길이가 31m가 아니고요, 50이죠. 50m인 굴착공사에 교량건설공사에 적용하죠. 답이 틀렸어요.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역시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이라든지 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공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설은요, 쭉 한번 보시고, 이거는 우리 교재 3-잖아요. 124쪽에 실려져 있고요. 2008년 5월 11일, 2013년 6월 2일, 2015년 9월 19일에도 산업기사로 출제됐습니다. 합격자가 조언을 했습니다. 제3과목, 제6과목에도 출제되고 또 실기 필답에도 출제된답니다. 꼭 기억하고요. 이것은 법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어디다? 120조의 대상작업장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사용자위원입니다. 해당되지 않는. 그럼 사용자위원이니까 해당되지 않는 거니까 근로자위원을 찾으면 되겠죠. 보겠습니다. 첫째, 안전관리자는요,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이거는 사용자위원회예요. 그래서 안전관리자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는 가급적 노동조합에도 가입도 뭐 안 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명예산업감독관은요, 근로자위원. 답은 2번이 이렇게 딱 나왔네.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 다음 해당 사업장은 대표가 지명하고 구인인은 역시 사용자위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의 담당자도 역시 안전관리자로 보기 때문에 사용자위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들이요, 사용자위원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명예산업안전감독은 뭐다? 근로자위원이고, 2011년 6월 12일 날, 2013년 6월 2일 날 또 연속으로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법으로는요, 여러분 찾아본다면 시행령 25조의 2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3번 되겠습니다. 일상점검 내용을 작업정, 작업중, 작업종료로 구분할 때 작업중 점검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렇습니다. 작업중은요. 첫째, 품질 이상은 수시로 작업 중에 해야 되죠. 안전수칙도 작업 중, 전, 중이 없어요. 계속 해야 돼요. 이상 소음 발생도 작업해야만이 소음을 알 수 있어요. 방호장치 작동 여부는요, 반드시 전에 해야지, 직전에. 그리고 그 작업 전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 차도 있지 않습니까? 운전하기 전에 한 번쯤 외형이라도 살펴보고 나가 이게 작업 전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교재 1-68쪽에도 나와 있고 2010년 3월 7일 날 또 출제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과 보건 표지 중 지시표시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근데 지시표지는요, 우리는 반드시 제가 명령표지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이건 사용해라 그랬어요. 이거는 9종이 있는데 유일하게 안전대는 지시표지에 없어요. 안전도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대가 없고요. 또 여기 안전복이라고 되는데 요놈을 방호복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답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그래서 여기 답은 안전복 착용이지 요걸 방호복이라고 고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걸 기억하면 돼요. 이것은 2010년 5월 9일 날 14번에서 출제됐었고요. 우리 법에도 시행규칙 별표 1에 2에 안전보건표지 종류 및 형태로서 나와 있습니다. 15번입니다. 15번에는요, 산업안전보건법상 15번이 아니고 5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구에는요, 우리 법으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리프트가 있습니다. 있죠? 압력 용기도 있어요. 있죠? 곤도라도 있어요. 당연히 리프트가 있으면 곤도라가 있게 돼요. 또 왜? 양중기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면
교라크 용접기는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구는 아닙니다. 교라크의 방호장치는 뭐요? 자동 전격 방지기 또는 자동 전격 방지 장치가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번은요. 공사 규모가요. 70억 원 엄청 커요. 건설공사 현장에서 1일 200명의 근로자가 매일 10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은 무제운동 1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30만 시간이라 할 때 무제 30만 목표를 30만이 1배니까 며칠 후에 달성 단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휴일은 없는 것으로 그럼 계속 일하는 거예요. 이 현장의 평균 결근율은 5%입니다. 그럼 무제 1배 목표 30만 시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출근일에다가요. 여기 10% 이게 잘못됐어요. 여기 출근율 빼기 5잖아요. 그러니까 5%예요. 5%.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5%인데 에러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1에서 하면 퍼센트로 빼면 0.95 이걸 꼭 알아야 돼요. 1배 목표 시간은요. 연간 총 재해자 수가 있어요. 분의 연근로 총 시간 수예요. 그리고 연간 총 재해자 수는요. 200에서요. 200명인데 결근이 얼마 했어? 그러니까 출근은 95% 한 거 아니에요. 결근이 5%. 그래서 답은 이렇게 하고 30만 하면 1578시간이면 무제로 30만씩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달성 1로 계산하니까 1일 근무 시간은 건설업이니까 어떻게 해? 특별한 말이 없으면 10시간. 사무직일 때는 8시간이죠. 요건 문제만 나오죠. 이렇게 하니까 1578 나오니까 158일만 사고 없다면 어떻게 해? 30만 시간을 우리가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9 쪽에도 있고 2010년 9월 5일 날 문제 14번에도 출제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중 7번은 어떤 문제가 나오냐 그러니까 7번은 다음 제4례 연구 진행 단계에서 3단계입니다. 우리 3단계에 근본 문제점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근본 문제점은요. 문제가 뭐냐 하는 거야. 사례 연구의 전제 조건은 발생 일시 발 이거는 뭐예요? 사례 연구에 나타나는 제 상황의 파악이에요. 제 상황의 파악이죠. 파악된 사실로부터 관계 법규라든지 사내 규정 등을 한다. 그러면 제 상황을 파악하고 제4례는 현상 파악이죠. 그래서 2번도 아니에요. 그러면 근본 문제점의 결정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근본 문제 결정에는요. 재해가 발생할 때 경과 중 재해와 관계에 있는 사실, 재해와 알려진 사실을 이거는 사실의 확인 사항이에요. 바로 4번이 답이죠. 재해 중심이 되는 문제점에 관하여 어떤 관리적 책임과 결함이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거예요. 키에 대해서 재해의 키가 뭐냐, 중심점이 누구냐 이걸 찾는 것이 근본 문제점에 결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고요. 이것은 2013년 3월 10일 문제 8번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한 용어에 대한 설명을 틀리는 것이에요. 첫째, 사업주라는 것은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해요. 맞아요. 여러분도 사업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둘째, 근로자 대표라는 것은 근로자와 사업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와 사업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정한 말이 안 돼요. 반드시 근로자 2분의 1 이상의 대표가 돼요. 근로자 과반수의 이상의 대표. 답이 틀렸어요. 작업환경 측정이라는 것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측정 계획을 수립한 후 실효를 채취하는 분석,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작업환경 측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라는 근로자 업무에 관계된 건설, 설비, 원자력, 가스, 전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을 산업재해라고 법적 이조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라는 것은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이에요. 조직된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우리는 근로자 대표라고 합니다. 우리는 1-5 교재 합격 날개 용어 정의 있고요. 2008년 9월 7일, 2010년 5월 9일 출제됐고요. 정보 제공으로서는 산업안전보건법 1조가 목적이에 2조 정의에도 정의되어 있습니다. 9번을 가겠습니다. 9번은요.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데는 사고가 일어나는 시점을 전후하여 평가를 한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 그렇죠.
사전에 해야죠. 전어 수준을 평가하는 사전 평가 활동에 해당하는 건 반드시 사고 전에 하는 거예요. 사고 전. 재율은 어때요? 나야만 돼요. 천인율, 도수율, 몇 명이 다쳤나. 안전활동관리, 사전이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사전활동입니다. 그래서 안전은 사후가 아니고 사전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안전기사 필기 합격하기 위해서는 시험 전에 공부해야 돼요. 시험 후에 공부하고 시험 시간에 공부할 수. 답은 2번이에요. 재손실비 1대4라든지 혹은 시몬스의 보험 코스트와 비보험 코스트 역시 끝난 다음에 하죠. 세이프티 스코어도 마찬가지. 답은 안전활동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도 있지만 2012년 5월 20일 문제 14번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10번째입니다. 하인리가 나왔어요. 하인리는요. 사고 발생 연쇄생인을 직접 보는 아담스의 뭐가 같냐고는 반드시 아담스는요.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아담스의 이론은요. 전쟁이라고 그랬죠. 전술적이라고 갔다. 여기 있죠. 전술적이라 작전적이라고 해서 다시 하인리의 사고 발생 연쇄생인으로서 직접 원인은 인적 원인과 물적 원인은 얘는 아담스는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전술적 에라다. 이렇게 꼭 기억해. 여기서 또 알아둘 게 있어요. 이 작전적 에라하고 전술적 같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제 헷갈리면 안 돼. 반드시 두 개가 나왔을 때는 전술적 에라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그래 봐. 전술적 에라는 작전적 에라의 영향이고 감독장이 관리자의 관리자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담스는 관리상의 잘못으로 이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는데 알아둘 것은 두 가지가 이래 나왔을 때도 반드시 답은 어떻게 해요? 전술적입니다. 근데 간혹 작전적 에라가 이렇게 물론 이것도 여러분이 행정소송을 한다 그러면 답이 두 개가 될 수 이런 예는 없어요. 반드시 꼭 1번이 2번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2012년 3월 4일 날 문제 4번으로도 출제됐었습니다. 11번을 가보겠습니다. 11번은요. 시설물의 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에요.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제시된 등급에 정기점검 실시되고 틀린 것은 정기점검은요. A, B, C는요. 동급이에요. 그래서 A, B, C는 모두 반기에 한 번씩. 그럼 답이 벌써 보이네요. C는 1년에 3회 아니고 반기에 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1회 이상. 답이 3번이고요. D등급인 경우는 1년에 얼마? D2는 해빙기 우리가 동적 1년에 3회 하는 거. 그래서 여기 답은 몇 번? 11번 틀렸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교재 1-78 합격 예측에도 나왔고요. 2014년 5월 25일 날 문제 16번으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12번입니다. 12번은요. 안전관리 조직의 구비 조건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다. 이거는 틀렸다 이 말이에요. 생산 라인이나 현장과는 엄격히 분리된 조직은 발휘 안 되죠. 안전을 하는 안전관리하는 목적은 어떻게? 생산에 직접적으로 해야 생산할 때 사고가 날 요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함께 해야 돼요. 틀렸어요. 회사의 특성과 규모하게 부합되게 조직되어 있어야 하고 조직을 구성하는 관리자나 책임과 권한이 분명해야 하고요. 조직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생산 라인과도 밀착된 조직이어야 하겠습니다. 13번째 보겠습니다. 13번째는요.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발생하였을 때 조치사항이죠.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첫째 우리는 긴급 처리해야 돼요. 여기 이야기 보니까 긴급 처리해야 될 순서예요. 이 문제는. 첫째는 어때요? 기계를 정지시켜야 돼요. 이게 1번이요. 그럼 1번 기계 정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3번이나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두 번째 뭐 해요? 피해자를 구조해야 되죠. 기계를 정지시킨 다음에 피해자를 구조. 그럼 니은이 있는 거 어디 있어요? 바로 있네. 답은 몇 번? 2번이 됐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바로 피해자를 구조했으면 피해자의 응급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관계자에게 통보하고 그 다음에 2차 재해를 방지하고 현장이 은닉되더라도 마지막에 현장을 보존하는 이런 순서가 바로 답이 2번 돼서 긴급 처리 내용 여기는 5가지 그런데 여기에 사실 6가지 이렇게 쓰는 게 더 이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1-45쪽에도 있고 2012년 9월 15일 날 문제 12번으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14번입니다. 우리는 무죄운동의 대표적인 위험예지 훈련 4단계가 있죠. 대책 수립은 몇 단계는 1단계는 현상 파악이에요. 2단계는 본질 추구 단계. 3단계가 뭐요?
대책 수립 단계. 4단계는 행동 목표 설정.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2010년 5월 9일 날 문제 3번입니다. 저도 여러분 같이 33년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답이 술술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저같이 꼭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몇 점 맞으면 된다? 60점 맞으면 돼요. 그런데 59점 맞으면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꼭 기억해야 돼요. 60점과 100점은 같은데 59점하고 60점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15번입니다. 15번은요. 다음 중 재해 방지를 위한 대책 선정 시 안전대책에 해당되지 않는 안전대책은 3위의 대책이요. 기술적 대책, 교육적 대책, 관리의 대책. 이런 거 없어요. 답이 기술적, 관리적, 교육적. 틀려 답이. 이렇게 쉽게 찾잖아요. 틀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배의 3위 대책. 우리가 2015년 5월 20일 문제 6번 출제. 그래서 제가 뭘 반드시 가연도 10년치를 보고 열을 공부해라. 이러면 안전 합격이 된다. 16번입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거. 이런 거 봐요. 기준은 법정 기준을 상회해서는 안 돼. 상회하도록 해야 돼. 반드시 규정은요. 법보다 더 강해야 돼. 틀렸어. 관리자의 직무와 권한에 대한 부분을 명확해야 되고 작성 또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야 되고 정상 및 이상 시의 사고를 때 조치사항을 포함시킨다. 재미있잖아요. 그죠? 재미있다는 건 알아야 재미있어. 모르면 다 싫어. 졸려. 그래 여러분 졸리지 않고 틀릴 수가 없다. 그래 이거는 2009년 8월 30일 문제 19번으로도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7번 가겠습니다. 17번 보니까요. 뭐가 있냐 하면 재해 발생 원인을 기술적이냐 관리적이냐 교육적인 나눌 때 다음 기술적 원인과 거리가 뭔 것 같아. 생산 공정의 부족함. 야 생산할 때 일할 때 잘못하면 어때? 기술적 원인 맞죠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기술적 원인과 기술 맞아요. 구조재료는 당연히 기술적이야. 안전장치의 기능 제거는요. 이거는 뭐요? 안전장치는 말을 안 들었어. 이거는 인적인 원인이에요. 이거는 뭐요? 불안전한 상태예요. 이건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던 굳이 이제 하면 관리적 원인이 돼요. 답은 3번. 건물 설비와 설계 물량 기술적이다.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18번입니다. 다음 중 산업안전, 안전인증 대상에 안전하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안전하는요. 이렇게 있는데 경하 안전하 이런 게 없어요. 자체가. 그러니까 발등 안전하, 정전기 안전하, 화학물질 이런 것은 다 안전인증을 받아요. 그래서 가죽재, 고무재, 정전기, 발등, 절연화, 절연장한, 화학물질 안전. 경 이런 말 이것은요. 보호안전인증고시 2014-46호에 있고 우리 1-91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도 제가 명쾌하게 정의를 해두었습니다. 19번입니다. 재해 코스트 계산물 시몬스 방식을 사용할 시몬스는 보험 코스트와 비보험 코스트 하는 틀린 것은 단 A, B, C, D를 말하는 거예요. 보험 코스트고 비보험 코스트의 A, B, C, D. A는 휴업상이니까 맞아요. 잘 봐요. B는 통은 맞아요. C는 응급조치. D는요. 요보다 약해야 돼. 무상의 건수를 찾으면 돼. 없잖아. 답이 4번 이렇게 찾으면 돼. 맞죠? D는 무상의 건수잖아요.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요. 우리 교재 1-52쪽 나와 있지만 2010년 3월 7일 날 문제 3번으로도 출제되어 있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20번은요. 다음과 같은 재해 원인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재해 원인 분석을 할 때는 가급적 가해물, 기인물, 그 다음에 재해 형태 이렇게 세 가지를 잘 불려요. 보자요. 근로자가 운반하던 도중에 어디에 떨어지냐 하면 2층 계단에서 미끄러져 계단을 굴러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다쳤다. 그러면 여기서 알아도 여기 바닥에 머리를 다쳤는데 어디에 부딪혔냐면 바닥에 부딪혀. 그럼 이게 뭐요? 가해물이 돼요. 가해물을 일단 바닥을 한번 찾아보자고. 2번이거나 4번 중에 됐어요. 그 다음에 긴 물은 어디에서 굴렀더냐? 계단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겠습니다. 긴 물이 계단이 있는 거야. 2번하고 계단이 있어. 그 다음에 긴 물도 계단이. 그럼 미치겠네. 답이 없나? 2개네. 보자고. 근데 제발 제 형태를 찾아봐. 낙하는요, 뭐예요? 물건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사람에게 만대. 그 다음에 전도와 전락 어떻게 사람이 굴러 떨어지는 거죠. 답은 4번 이렇게 딱 찾을 수 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 1-33쪽 합격 예측이 있고요.
2008년 9월 7일 날 문제 1번으로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반드시 여러분 가연도 10년치 이상 10년치 보는데 며칠 공부합니다. 10일을 공부한다. 하루에 몇 시간씩? 3시간씩 하면 되겠어요. 그래요. 다음 두 번째 과목 심리와 교육에서 만나겠습니다.